퀸은 그랜의 낡은 침실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곳에는 여전히 라벤더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랑이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골동품 캐비닛의 거친 나무 위를 가볍게 미끄러졌다.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그랜은 정말로 그들을 떠났고 이제 그녀가 남긴 유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 퀸, 당장 내려가. 패트릭이 유언장이 낭독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로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로리는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방을 나서며 그랜의 따뜻한 품에 안겨 평안을 찾기 위해 바깥의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도망쳤던 긴 밤의 기억을 간직했다. 거실로 내려가 보니 퀸은 그 방이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낡은 꽃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서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보고 있었다. 늘 집안의 중재자였던 타이슨 삼촌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벽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키라는 억지로 구석으로 몰려들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 로리가 손목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에 모든 것이 흐려졌다. 가족의 변호사인 패트릭은 봉투를 열기 전에 목청을 가다듬었다. 마가렛 포터 부인의 유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는 두 손을 꽉 쥐고 패트릭의 말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다. 그레는 메이플 스트리트 247번지에 있는 집을 두 손주 로리에게 동등한 소유권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집은 그녀는 자신이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면 이것이 수반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게 다야? 로리는 거친 목소리로 벌떡 일어섰다. 다른 건 없나요? 저축? 골동품은 어디 있니? 패트릭은 안경을 고쳐 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자산은 그녀의 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타이슨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남은 건 집뿐이야? 로리는 희죽희죽 웃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퀸의 어머니는 땄지만 압박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리, 제발 큰일 만들지 말아요. 큰일이라고요? 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으로 퀸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집이 필요 없어. 당신은 도시의 멋진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내 지분을 다시 사게 해주지 않을래? 퀸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에도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절박한 사람의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표정이었다. 내 몫을 뭘 다시 사실 건가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로리는 잘난 체 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큰 투자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박빚 말씀하시는 건가요? 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갑자기 방이 조용해졌다. 키라는 곧 닥칠 폭풍을 피하려는 듯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로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내 일에 끼어들지 마, 퀸.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수년 동안 로리는 항상 가족의 보호를 받았고 그를 위해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된 누군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그랜, 심지어 타이슨 삼촌도 그를 보호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감고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아니요, 로리.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몫은 내가 지킬게. 로리는 자신의 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어 애원하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퀸,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나요? 한 번. 언제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번은 공경에 처해 보석금이 필요했을 때였다. 한 번은 집세를 내야 했을 때였다. 한 번은 채권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때였다. 이번에는 마지막 한 번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퀸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어머니를 떨게 했지만 로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진짜 분노로 바뀌었다. 너는 정말 배은망덕한 아이구나. 로리는 한마디 한마디 꽉 다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넌 내게 빚졌어, 퀸. 난 너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계속 자신을 속이세요.
타이슨 삼촌이 중간에 끼어들었고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마가렛은 네가 이 집을 갖기를 원해 로리.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로리는 끙끙거리며 코트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고 문을 너무 세게 쾅쾅 닫아서 방 전체가 흔들렸다. 퀸과 패트릭만 남았을 때 그는 이해심이 가득한 눈으로 안경 너머로 퀸을 바라보았다. 아까 얘기했던 계획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으로 집의 낡은 벽을 부드럽게 만졌다. 늦은 밤, 어렸을 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 애정어린 지시 등 할머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로리를 생각하자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했던 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집안을 사랑하셨지만 때때로 사랑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퀸은 결의에 찬 눈으로 패트릭을 돌아보았다. 그래, 준비됐어? 퀸은 익숙한 카페에 앉아 손가락으로 라떼의 숟가락을 부드럽게 휘젓고 시선은 소용돌이치는 우유 거품에 고정했다. 유언장을 낭독한 지 이틀이 지났고 그녀는 일어나 로리에게 아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순간의 여진을 느꼈지만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다가오는 일이었다. 집을 팔고 계신가요? 맞은편에 앉은 키라가 충격에 헉헉거리며 말했다. 퀸은 움찔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패트릭은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구매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깜박였다. 이것은 경이롭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키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오늘 아침부터 로리가 보낸 13번째 메시지였다. 그녀는 화면을 열지 않고 내용을 기대하며 화면을 흘끗 보았다. 정말 그걸 할 건가요? 맹세컨대 후회하게 될 거야. 계속 문자를 보내나요? 키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필사적이다. 키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갑자기 카페 초인종이 울렸고 타이슨이 들어왔다. 그는 즉시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갔다. 앉을 수 있겠니? 퀸은 그의 눈에서 진지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그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퀸은 팔짱을 끼고 나머지 이야기를 기다렸다. 로리는 네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건 네가 네 가족의 뒤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의 뒤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헛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타이슨 삼촌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명함을 꺼냈다. 이분은 아주 좋은 부동산 중개인인 마야입니다. 그녀는 올바른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퀸은 의심에 가득 찬 채 고개를 들었다. 날 도와주시나요? 타이슨 삼촌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퀸,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가족 중에는 로리를 충분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라는 신이 나서 탁자를 두드렸다. 내 몫을 팔아라, 퀸. 이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 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로리가 두렵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견뎌냈다. 해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팔아야겠어. 아침이 되자 퀸은 패트릭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전화기가 키라의 메시지와 함께 다시 진동했다. 믿지 못할 거야. 로리가 오늘 아침에 은행에 도착했어. 퀸은 일어나 앉았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십시오. 퀸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결과는요? 나는 거절한다. 그의 서명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을 봤어야 했어. 퀸은 희죽희죽 웃었다. 로리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패트릭은 퀸을 사무실에 앉히고 그녀 앞에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준비됐어? 그녀는 펜을 꽉 쥐고 서류를 흘끗 보았다. 완전 준비됐어. 최종 서명이 내려졌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로리의 전화가 울렸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잠깐만요. 퀸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집을 파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녀는 아직 계획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열고 패트릭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도요. 준비됐어? 집을 팔고 3일 후 퀸은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니라 타이슨 삼촌에게서 왔다. 오셔야 합니다. 로리도 거기 있을 거야. 그는 전화로 말했다. 이것은 상황을 한 번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퀸은 어머니가 쏠선하여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퀸은 집을 파는 것을 배신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왔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퀸이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퀸에게 쏠렸다. 엄마는 부엌 옆에 서 있었고 퀸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사라 이모와 그녀의 친척들은 식탁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로리는 식탁 상석에 앉아 손으로 와인잔을 빙빙 돌렸지만 그의 시선은 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해냈군요. 로리는 침묵을 깨는 사람이다. 퀸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집을 팔았습니다. 로리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입술을 꽉 다물고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했다. 나는 내 몫을 팔아요. 퀸은 다시 강조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대신 돈을 빌리기 위해 저당을 잡고 싶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사라 이모가 속삭였다. 정말이야, 로리? 그녀의 어머니는 그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몰랐다. 퀸이 말을 이었다. 은행이 2가지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리실 건가요? 아니면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의 여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로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넌 정말 독사야. 로리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라고 턱댔다. 가족이요? 퀸은 웃었지만 재미있지는 않았다. 가족들은 서로의 학비를 훔치지 않습니다. 가족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그녀의 소유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스스로 결과를 청소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해, 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퀸은 몸을 돌려 퀸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엄마. 오랫동안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모두를 마주 보았다. 나는 내 인생이 로리의 실수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을 팔았다. 나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가 실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보냈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실수를 고치는 데 보냈다. 그녀는 로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항상 당신이 나를 위해 뭔가를 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퀸은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 탁자 위에 던져놓았다. 축하해, 로리. 1967년형 머스탱은 그가 항상 원했던 차입니다. 이제 내 것이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다. 로리는 눈을 크게 뜨고 열쇠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다. 농담하는 거지? 아뇨. 퀸은 팔짱을 끼웠다. 집을 팔아서 번 돈으로 샀어요. 하지만 왜요? 퀸은 동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마침내 뭔가를 깨달은 듯 갑자기 말을 멈췄다. 집 돈으로 샀어? 퀸은 고개를 끄덕였다. 로리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볼 때마다 집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맞아요? 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로리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로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로리는 열쇠를 꽉 움켜쥐고 분노와 충격을 오가는 눈동자를 오갔다. 로리는 코트를 움켜쥐고 일어섰다. 너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퀸?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퀸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누가 후회할지 두고 봐야겠어, 로리. 그는 집 밖으로 걸어나갔고 문을 너무 세게 내줘 방 전체가 흔들렸다. 가족 모두는 여전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퀸. 퀸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를 너무 오랫동안 커버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떠났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성취했습니다. 가족이 저녁을 먹고 나흘 후 퀸은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 서서 커피 한 잔을 적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로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더 이상 비난 메시지도 화난 전화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알 수 없었다. 키라가 들어와 탁자 위에 케이크 한 봉지를 올려놓았다. 로리한테 뭔가 들었어? 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키라는 전화기를 열고 재빨리 스와이프하더니 갑자기 멈췄다. 당신은 이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돌렸고 그 위에는 로리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 있었다. 머스탱의 사진, 차 앞부분이 뒤틀리고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래 캡션, 어젯밤 내 차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전에는 술을 마셔왔습니다. 내 자존심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직시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퀸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 저거 징조야? 키라가 조용히 물었다. 퀸은 몰랐다. 다음날 아침, 퀸이 빵집 벽을 다시 칠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예상했던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 중 한 명이 그곳에 서 있었다. 로리. 그는 수척해 보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퀸은 무슨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화난? 걱정? 희망? 뭘 하러 여기 온 거지? 로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얘기하고 싶어요. 퀸은 여전히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는 입술을 오므리고 전화기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재활센터에서 보낸 이메일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목 등록 확인 90일 프로그램. 팀 퀸은 한 박자를 놓쳤다. 진심이야? 막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퀸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교활함도 익숙한 거짓말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빵집의 테이블에 앉았다. 로리는 커피잔이 현실로부터 자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인 양 움켜쥐었다. 그날 저녁을 먹은 후 차를 몰고 바에 갔어요. 그는 탁자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돌아왔을 때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퀸은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차창을 통해 번쩍이는 가로등, 가속 페달 아래에서 엔진의 굉음, 그리고 나무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로리는 뭐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라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것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리가 변화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는 옛날 방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오직 벌거벗은 진실만이 있을 뿐이다. 머스탱을 팔 거예요. 로리가 갑자기 말했다. 퀸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 그 돈으로 재활센터에 돈을 낼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리를 찾았어? 로리는 전화기를 다시 그녀 쪽으로 밀었다. 텍사스 오스틴 교회에 있는 재활센터. 90일 레지던트 프로그램. 이거 아세요? 퀸이 물었다. 로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그녀는 울었다. 퀸은 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이 실망했다. 로리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다. 네가 내 말을 바로 믿어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퀸. 하지만 이번엔 너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생 처음으로 로리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돈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그저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를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좋아.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얼마나 오래 약속을 지키는지 두고 볼 거야.
로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로리와 이야기를 나눈 지 사흘 후 키는 새로운 빵집의 공터에 페인트 롤러를 손에 들고 서서 긴장한 기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레네 집을 팔고 난 후 그녀는 그 돈을 자신의 꿈, 즉 어렸을 때부터 부엌에서 그랑과 함께 쿠키를 만들던 작은 베이커리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키는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첫 번째 벽에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베이커리를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계좌에 있는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용팀에서 일할 필요 없이 충분한 원자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업 허가증을 신청하고 식품 안전을 확인하고 임대 계약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퀸이 성분 목록을 확인하고 있을 때 퀸의 변호사인 패트릭이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드디어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스위트 레거시 베이커리는 공식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퀸은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심장은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 덕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주말 타이슨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퀸은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올 줄 몰랐어. 그녀의 어머니는 감정이 북받친 눈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퀸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타이슨 옆에 앉았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시작되었지만 지난번과 같은 긴장감은 더 이상 없었다. 메인 코스를 마친 후 그녀의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레는 네가 이걸 갖기를 원해. 퀸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건 그렌의 케이크 레시피 상자였다. 그녀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녀는 그것을 살며시 열었고 그렌의 손글씨가 쓰여진 낡은 종이에 여전히 드라이 케이크 반죽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렌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다. 퀸이 타이슨 삼촌의 집을 나서자마자 차 한 대가 퀸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걸어 나온 사람이 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였다. 더 이상 구겨진 옷은 없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거나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더 단호하게 서 있었고 눈은 조금 더 차분했다. 내일 재활원에 가야지. 로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 퀸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진심이야? 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퀸.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퀸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부주의한 어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어조로 변화에 대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 달 후 스위트 레거시 베이커리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들은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와플, 바닐라, 버터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키라는 계산대에 있었고 패트릭은 그를 축하하기 위해 꽃을 주러 왔고 타이슨 삼촌은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킨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킨 곁에 서 있었다. 한낮에 킨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로리를 보았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멀리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서 있었다. 킨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퀸은 스윗 레거시 베이커리의 카운터 뒤에 서서 바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이커리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란의 가보 레시피를 좋아하는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매일 그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리 진열장에서 와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퀸은 조금 놀란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전에 혼자 빵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퀸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얘기하러 오셨어요? 그들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미용실의 작은 구석에 앉았다. 어머니는 두 손을 얽으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시는 거 알아요.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퀸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네 생각이 틀렸어, 퀸. 그 말은 킨을 놀라게 했다. 내가 항상 로리를 커버한 건 잘못이었어. 당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눈물로 반짝였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가족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보증입니다. 엄마는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늘 로리를 돕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가 자멸하도록 도울 뿐이다. 그를 진정으로 도와준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퀸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가게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로리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1년 전의 로리가 아니다. 그는 더 건강해 보였고 더 이상 피곤하거나 수척해 보이지 않았다. 머리가 깔끔하게 잘리고 셔츠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꾸준한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로리가 말했다. 퀸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왜 왔지? 로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퀸은 의심스러운 듯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머스탱크. 로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고쳤어. 하지만 더 이상 네 것이 아니야. 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너에게 줄게. 로리, 왜? 넌 그랜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로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퀸은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로리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변했어. 로리는 고개를 끄겼다. 당신은 때때로 상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퀸은 타이슨 삼촌 집에 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스트레스 없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불쾌한 표정은 없습니다. 책망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웃음, 인생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있을 뿐이다. 로리는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비영리 단체의 회계사 자리인 그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로리를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남자로 본다. 퀸은 식탁을 둘러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스빙이엔. 퀸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 로리는 퀸을 따라 차가 있는 곳까지 갔다. 그래서 머스탱은 계속 가질 건가요? 그는 반은 농담으로 반은 사실로 물었다. 퀸은 웃으며 차의 보닛을 쓰다듬었다. 아니요, 팔아야겠어요. 로리는 조금 놀란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저는 더 큰 꿈이 있으니까요. 퀸은 눈을 번쩍 뜨며 말했다. 또 다른 베이커리를 열고 싶어요. 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저녁 식사가 끝나고 2달이 지난 후 퀸은 머스탱 열쇠를 손에 들고 스위트 레거시 베이커리 앞에 섰다. 오늘은 그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녀는 로리의 파란만장한 과거의 상징이자 그의 변화의 여정에 대한 증거인 차를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는 한때 로리가 잃은 것에 대한 실수를 상징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1시간 후 퀸은 빈티지 자동차 대리점 앞에 멈춰섰고 가게 주인은 머스탱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기로 동의했다. 로리도 차를 배웅하러 왔다. 그는 차에 기대어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을 기억하는 듯 보닛 위로 부드럽게 손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미안해. 퀸이 물었다. 로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안심이 됩니다. 그는 몸을 돌려 퀸을 바라보았다. 정말 이 돈으로 2번째 빵집을 열 건가요? 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것이 과거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가게 주인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순간 머스탱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로리의 소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떠나가는 동안 그들은 둘 다 지켜보았다. 그것은 끝의 순간이자 시작이었다. 머스탱을 팔고 일주일 후 퀸은 변호사 패트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킨, 두 번째 빵집을 열 곳이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 만나야 해. 그녀는 흥분으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스위트 레거시 베이커리 확장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계속 확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퀸이 이 이야기를 로리와 키라에게 말했을 때 둘 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퀸, 이건 큰 진전이야. 확실해? 로리가 물었다. 넌 할 수 있어. 키라는 신이 났어요. 내가 네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와줄게. 퀸은 이것이 큰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을 동기부여로 바꿀 수 있다면 계속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틀 후 퀸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식당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녀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죽 공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퀸이 누렇게 바른 책장을 넘기며 물었다. 그 안에는 그렌의 베이킹 레시피가 들어있었지만 페이지 여백에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케이크 만드는 법을 몰래 배웠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레시피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이야기를 퀸과 나누고 싶어 한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내가 빵집에서 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뜻이야?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어요. 퀸의 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딸의 꿈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며칠 후 퀸의 엄마는 실제로 빵집에 가서 직접 해보러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퀸은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실제로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베이커리는 더 이상 퀸의 꿈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퀸이 카운터를 청소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네가 자랑스러워, 퀸. 퀸은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릴 뻔했다. 로리는 회계 경력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매주 치료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퀸은 어머니와 함께 빵집을 운영하며 특별 조수로 일하고 있습니다.